1시간의 의미. 본 이후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낡은 트럭 위에 중장비가 실렸고 산자락을 따라 축대를 쌓은 곳에는 몇 개의 계단 위에 물탱크를 만들었으며 고부라진 저쪽 모퉁이에는 창작 스튜디오가 있다. 물탱크와 건물 사이가 이점 아침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몇 그루 잣나무가 있다. 묘사한 이곳으로 연이어 매일 아침이면 굴림방을 배치하는데 그 시각은 대충 7시 전이다. 이 아침도 거의 일정한 시간에 굴림방을 해가 뜨는 곳으로 두었을 때 13도로 제법 차다. 해가 점차 떠오르면서 온도계의 눈금도 서서히 올라가 18도가 되면 굴림방은 따뜻한 공기가 감돈다. 이쯤에서 나는 아침밥 준비를 한다. 매일 아침 먹는 것이 다르다. 어떤 날은 약초 달인 물로 일회용 커피를 2개 넣어 진하게 타서 건빵을 대여섯 개씩 몇 번에 나누어 커피에 찍어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씻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잘게 썬 미역으로 국물보다 건더기가 많게 걸쭉한 국을 끓이는데 얼마 전에 소백산에서 따서 말려 가루를 낸 향이를 꼭 넣는다. 이것은 버섯이면서도 신기하게 고기 맛을 내고 미역국과 잘 어울리는 향신료이다. 이 아침은 라면을 반으로 뚝 잘라 들깻잎을 잘게 썰어 팔팔 끓인 물에 넣어 면을 다 건져 먹고 그 물에 찬밥을 말았다. 라면 끓이는데도 역시 향이를 넣어 맛을 보강했다. 이러는 사이 굴림방에는 늦가을 햇볕이 들어 그새 온도계 눈금은 22도를 가리킨다. 한 잔의 커피와 한 겹의 담배로 밥 먹은 후에 휴식을 취하고 또 움직이는 궁전을 옮긴다. 별의 도시를 상징하는 남녀 어린이 캐릭터가 있는 운동장 정문을 돌아 최무선관을 지나 대운동장 어느 곳에 움직이는 궁전을 멈춘다. 운동장 여러 곳에 화장실과 그에 딸린 식수대가 있지만 그 모두는 행사가 있을 때만 개방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단 한 곳만 늘 일반에게 개방하여 공중 화장실로 사용하는 곳이다. 이곳을 개방해야 하는 까닭은 주변에 자동차 등록소와 이도시 체육 관련 단체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부터는 밤새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출입문을 닫아두었다. 그 이전에는 활짝 열려 있었고 출입구 난간에는 마포 자루가 비스듬히 놓이는데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나 많아도 오줌 누를 때는 한 발자국만 앞으로 또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뿐 아니지를 이곳 사람들은 잘 실천하는지 화장실 안 세면대 옆에 놓인 큰 휴지통은 여러 날이 되어도 쓰레기가 널지 않고 누군가 버린 망가진 우산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여느 공중 화장실에 들어설 때 그 불쾌한 지리내가 나지 않는다. 여기 움직이는 궁전을 매일 아침 이동하는 것은 배설 외 그 옆 식수대에서 세수와 머리를 감고 간단한 빨래도 하려는 것이다. 수도 꼭지를 들면 처음에는 찬물이, 좀 지나면 미지근한 물이 나오고 여간 고마운 게 아니다. 미지근한 물에 머리를 감고 나서 얼굴에 약물을 몇 차례 뿌려 피부에 영양소를 공급하고 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가 끝난다. 그 후 시간은 매일 다르다. 움직이는 궁전에서 꼼짝하지 않고 빈둥거릴 때도 있고 PC방에 가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문화재를 탐방하기도 하고 야산을 타기도 하는데 이 모두는 말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 긴긴 하루를 보내고 해가 넘어갈 때쯤이면 어느 곳으로 자리를 잡아 하루 마감 준비를 하는데 기둥이 낮은 가로등 밑이다. 낙동강 살리기 본부, 이 지역 해병전우회라 쓰인 컨테이너가 왼쪽으로 내려 보이고 앞에는 문화관 지붕이 역시 내려 보이며 오른쪽에는 체육관이고 왼쪽 뒤편에는 집기를 보관하는 몇 개의 컨테이너가 있다. 오후 6시가 좀 넘으면 붉은 가로등이 켜진다. 가로등 밑에서 몇 차례 움직이는 궁전을 조금씩 움직여야 하는데 어떤 땐 기분 좋게 딱 한 번에 원하는 위치에 멈출 때도 있다. 굴림방에 둔 작은 책상에 가로등이 비치게 하여 그 위에 놓인 미니 노트북 자판이 잘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어렵사리 잠이 들면
바로 꿈을 꾸어야 하는 나쁜 현상에 시달리면서 틈나는 대로 한밤중에 나는 노트북 자판을 쓰거나 긴 글을 쓸 때는 연결한 미니 키보드를 두드린다. 기분 내키는 대로 영화도 보고 우주와 지구 관련 다큐멘터리도 보고 슬라이드로 빨리 돌려 한반도 식물도 익히고 제원소의 절대선이 지구 역사를 단숨에 익히는 것에서 암시를 받아 전자책을 아주 빠른 속도로 화면 전환하면서 활자를 하나의 화면으로 통째 보는 시각화 훈련도 하고 티벳 사자의 서에서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즉슨 49일간의 사후 세계에서 겪어야 할 온갖 기이한 형상을 한 신들이 그들의 배우자와 육체적 결합을 한 모습을 미리 익히면서 언제가 부딪힐 그들과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는 준비를 하며 홀로 밤을 보내다 보면 초저녁의 긴 밤이 될 것이란 생각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밤이 물러가고 어둑 새벽이 되면 여지없이 나는 한 겹이 문다. 며칠 전부터 이 시각의 하나의 사실에 대해 나는 감사함을 느낀다. 그 감사는 바로 앞에 있는 가로등이 꺼지는 시간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로등 불빛에 대한 것도 아니요, 이 가로등을 관리하는 곳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다. 내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벌써 며칠째 나에게 한밤중에 은은한 붉은 빛을 제공하며 밤새 굴림방의 습기가 차는 것을 막아주고 실내 조명 역할을 한 이 가로등이 다른 곳보다 1시간쯤 늦게 꺼지는 것이다. 이 아침도 가로등은 어김없이 오전 6시 20분에 소등했다. 이 시각이 내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로등에 대한 감사함을 거듭 느끼는 것이다. 고장마다, 도시마다 근린공원 또는 지역경관을 활용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이 있고 그런 곳에는 가로등이 당연히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곳 모두 점, 소등이 다르다. 나그네 생활하는 나에게는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보다 꺼지는 시간이 중요한데 그것은 한여름이 물러가고 늦가을 이후부터는 더하다. 그 까닭은 위에 넌짓이 암시한 바와 같다. 그런데 지금 여러 날째 보내는 이 가로등이 꺼지는 시간은 대충 다른 곳보다 1시간쯤 늦다. 이 1시간의 의미는 나에게 매우 크다. 가로등이 꺼지면 나는 바로 글머리에 묘사한 곳으로 움직이는 궁전을 옮기고 좀 있으면 굴림방에서 아침을 맞을 수 있다. 인간이 만든 빛과 태양빛이 바로 이어지면서 쌀쌀한 늦가을 아침을 거뜬하게 보내며 오늘 하루는 무얼 할까? 생각한다. 이 하루 내가 무얼 하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기를 바라며. 2010년 10월 18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